네, 지난주부터 이어지던 이 원전 테마 강세 흐름이 오늘 갑자기 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. 지난주에 원전 관련주 영상을 좀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 조금은 더 갈 것 같다는 뉘앙스로 저희가 좀 분석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조금이 아니고 상당히 좀 많이 시세가 나왔습니다. 결국 시장의 모든 이 테마 성격의 수급들 뿐만 아니고 대형주까지도 일부 영향을 받으면서 사실 어제까지는 원전 관련주가 이제 시장에서 가장 핫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. 관련주의 이 범위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나면서 사실 지수까지도 좀 영향을 줄 정도였으니까 올해 들어서 사실 가장 투자자의 이목이 좀 집중되지 않았던 그런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런데 오늘 좀 수급의 균형이 일부 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. 뭐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그동안 관련주로 좀 엮였던 종목들 대부분이 좀 흐름이 좀 깨지는 흐름이 좀 나왔고 사실상 원전 테마의 상징적인 좀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종목 두산중공업이 오전장부터 상당히 차익 매물들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소형주 그러니까 관련한 소형 종목들과는 다소 좀 엇갈리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장 마감으로 갈수록 회복을 하지 못하고 결국 거의 저가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. 결국 뭐 단기 성향의 이 수급들, 그러니까 그동안 원전 테마에 있었던 단기 성향의 수급들이 많이 이탈이 되면서 이 오늘 좀 분석할 내용인 국산 백신 관련주로 좀 흘러 들어왔습니다. 관련주들로 꼽히는 종목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대체로 분위기가 확실히 좀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일단 국내 백신 접종자 수가 지금 어제까지 대략 한 15% 정도 가까이 좀 진행이 됐고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좀 진행이 좀 붙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수급들은 좀 다시 한번 백신 쪽으로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. 또 어제 장 마감 이후죠. 장 마감 이후에 국산 백신에 대해서 7월부터 이 단계적 임상, 3상 임상 진입에 대한 목표를 좀 정부에서 강하게 좀 내세우면서 지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좀 보여주었습니다.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오늘 좀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한 시세를 좀 형성을 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 국산 백신에 대한 임상 성공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좀 불확실한 건 맞습니다. 기간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좀 소요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제 예상에는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들의 한 1차 접종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나서 윤곽이 좀 나서야 좀 윤곽이 드러날 정도로 아직은 좀 많은 기간이 남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좀 이렇게 벌써부터 시세가 좀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백신을 이번 한 번만 맞을 게 아니고 결국 독감처럼 사실 매년 이렇게 평생 좀 맞아야 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도가 상당히 좀 모아지는 것 같아요. 결국 국산 백신의 효능이 좀 뛰어나다면 안 맞을 이유가 없죠. 안 맞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분위기가 좀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뭐 어찌됐든 일단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국산 백신, 코로나19의 백신 관련해서 임상을 진행 중인 회사는 SK바이오사이언스, 그리고 뭐 제넥신, 뭐 진원생명과 유바이오로직스, 셀리드 정도인데, 그래도 좀 오늘 이렇게 특징적인 좀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들로 선정을 해봤습니다. 지금 보이고 계시는 종목, 이 셀리드 첫 번째 종목인데, 일단 어제 나온 국산 백신 관련 뉴스로 인해서 일단 시초부터 사실 갭상승 출발이 좀 나왔습니다. 국산 백신 관련주 중에서는 장중에 계속해서 마감까지 가장 흐름이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 일단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준 이유는 당연 기존 임상 결과값에 대한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. 국내 백신 임상 단계에 있는 업체 중에서 사실 지금 이상 진입은 현재 제넥시나 뭐 셀리드,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정도인데 면역원성 이 비교 임상 3상을 진행할 수 있는 기업, 그러니까 벡터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업은 셀리드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기간적인 측면으로 접근했을 때는 확률이 그러니까 빠르게 국내에서 도입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 그런 기업이면은 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.
그렇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 가장 좀 오랜 기간 올해 들어서 상당히 좀 뛰어난 추세, 3월부터 상당히 좀 뛰어난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, 여기에 좀 더해서 최근에 좀 있었던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자궁경부암 백신 임상 이상 중간 결과 데이터 값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나왔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향후 이 기술 이전에 대해서도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. 사실 뭐 지금 시장을 좀 오랜 기간 뭐 바이오 섹터에 관심이 많으신 좀 투자자분들은 아시겠지만, 어, 지금 뭐 임상 관련 바이오 특례 상장 기업들이 사실 이렇다 할 임상 성과가 없는 상태입니다. 라이센스 아웃 역시 작년처럼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, 많이 분위기가 좀 다운되어 있는, 침체되어 있는 그런 거는 사실이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리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이죠. 5월이었던 것 같은데 LG화학이랑 1,800억 원대 항암 면역 치료 백신 원천 기술에 대해서 기술 이전 계약이 좀 체결이 되면서 이미 좀 분위기가 좀 많이 고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. 백신 관련 이슈도 좀 붙어 있는 상태고, 거기에 더해서 이제 기술 이전 관련 재료까지 좀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빠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. 여기서 뭐 지금 시가총액이 좀 1조 정도 수준인데 분위기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, 뭐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은 그런 바이오 벤처 기업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를 하진 않습니다. 하지만 지금 이 셀리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좀 파이프라인의 성과가 슬슬 이제 좀 가시권에 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 정도 수준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향후 이 항암 면역 치료제나 이 백신 시대가 좀 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, 관련해서 사실 지금 다른 피어 그룹 종목군들과 좀 비교해 봤을 때는 뭐 미래 성장 가치에 비해서는 그렇게 비싸다고 보이진 않거든요. 시가총액 1조 정도 수준이.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봤을 때 다른 피어군들과 좀 비교해 봤을 때 얘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 봤을 때는 오늘 좀 가파르게 올라서 다소 좀 부담스러운 면은 있지만, 그래도 조금은 긴 호흡으로 좀 접근했을 때 여전히 조금은 더 먹을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좀 보유 관점이면 시가총액 1조 5천억 정도 수준까지는 조금 긴 호흡으로 좀 지켜볼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살까 의견으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. 코로나19 백신인 6919를 지금 개발 중에 있고, 일상은 좀 종료가 됐습니다. 지금 10일 이전에 데이터를 좀 발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, 사실상 일상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안정성을 좀 주로 보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될 것 같고, 아직 단계가 좀,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단계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조금은 후발주격 움직임이 오늘 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. 아무래도 지금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진행하고 있는 방식이 좀 합성 방식이다 보니까 개발 기간이 사실 조금은 오래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, 물론 좀 그 전에 이 해외 기술의 이전에 대한 가능성도 좀 존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짝 모멘텀 정도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역시 그 부분은 좀 가능성이 좀 낮다고 좀 보여지고요.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전체 지금 상황이 나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. 하지만 그 관련주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접근을 했을 때 저는 유바이오로직스는 팔가 이견 쪽에 좀 가깝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리고 마지막 종목입니다. 제넥신인데 이 종목 뭐 오랜 기간 좀 다룬 종목 중에 하나인데, 뭐 마음고생을 좀 심하게 하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지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. 워낙 사실 좀 작년부터 가장 큰,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가장 큰 기대감을 몰고 왔었던 종목이기도 하고, 약간 임상 관련 바이오 종목군 내에서 가장 국민주 느낌이었습니다. 작년 같은 경우에는. 그렇다 보니까 정말 대시세를 좀 보여줬던 종목 중에 하나죠. 5만 원권에 있었던 종목이
19만 원까지 갔으니까 사실상 뭐 4배에 가까운 상승률을 좀 보여주는데 그것도 정말 단기간에 4배의 시세를 분출을 했었던 종목이죠. 그러다 보니까 고점 이후에 하락 파동도 지금 상당히 좀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개인적으로 결국 이 코로나19 백신 관련 개발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기 좀 전 가격권까지 좀 다 내려온 그런 상황인데 최근 진행된 암학회에서 제넥신 같은 경우는 자궁경부암 치료제의 병용 임상 결과값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었고 거기에 뭐 일상 역시 안정성과 유효성이 좀 입증이 되면서 글로벌 2, 3상 진행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좀 탄력이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좀 탄력이 상당히 좀 약합니다.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이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됐죠. 적어도 7% 정도까지는 올라줬어야 되는데 지금 뭐 장중에 한 4% 정도 오르다가 다시 2%까지 2%권까지 좀 빠졌습니다. 결국 아무래도 좀 작년부터 이어진 이 계단식 하락 패턴, 이 계단식 하락으로 인해서 상당한 좀 매물 부담이 좀 주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 개인적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여전히 좀 수급적인 측면이 좀 꼬여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고요. 다만 기업의 좀 발전적인 성과를 믿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기업 관점에서는 여전히 좀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.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좀 계기로 국내 바이오 벤처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지원이 좀 앞으로 있을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바이오 기업이 코스닥을 이끄는 그런 시대가 저는 분명히 좀 올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제넥신 같은 경우는 좀 살까 의견 쪽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한번 판단을 해 주시고요. 지금 뭐 시장 상황이 워낙에 좀 어지럽습니다. 지수가 뭐 그렇게 빠지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기는 하지만 종목별로 그러니까 한 섹터에 이렇게 수급이 집중이 되면 나머지 섹터는 대부분 다 소외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좀 계속해서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향후 또 시장의 또 패러다임이 또 바뀔 때 또 관련해서 저희가 또 분석 자료 또 가져올 테니까요. 그 전까지는 시장 트렌드에 항상 좀 맞추는 대응이 좀 필요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오늘 일단 국산 백신 관련 해서 좀 분석을 해드렸고요. 좀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